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유경 씨 지난주에 네. 저희가 더위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네요. 네네네. 휴가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항상 가을에 휴가를 떠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름을 너무 타가지고 예, 여름에 그렇게 사람 많고 더운데 예. 그런데 가기 싫어가지고 저희는 좀 버텼다가 예, 저도 휴가철에 가지 않고 보통 네네. 끝나고 가요. 왜냐하면 비용이 절약이 되니까. 큰 이유죠. 네. 오늘 너무 더웠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예, 뭐 저기 더위지만 저는 진료실에 앉아 있으니까 네네. 에어컨 밑에 있어서 사실은 네네. 환자들이 더워하는 거 이해를 잘 못하면서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서 긴팔까지 입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진료 마치시고 또 이렇게 방송 나와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소개할까요, 선생님? 네, 오늘은 이제 귀 질환에 대해서 이제 네네. 알아볼 텐데 그 중에 난청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명 이렇게 네네. 해서 조금 어떻게 처치해야 되고 우리가 네네. 어떻게 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난청이라는 걸 어떻게 감별할까 이런 네.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네.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야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선생님께서 한의학적으로 뭐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은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귀에 대해서도 재밌는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인체에 이제 이목구비라고 그쵸. 그죠? 귀와 눈과 코와 입, 그래서 칠규라 그러는데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7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장기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각 장기들과 배속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귀는 소리를 듣는 데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헌에 보면 이는 수지청야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혜를 듣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귀가 얇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귀가 얇은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귀가 얇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지혜를 듣는 이 귀의 기능이 얇다. 조금 떨어진다. 예, 잘 흔들린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귀는 그만큼 지혜를 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뇌에서 축적시켜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귀가 좌우로 뚫려 있어요. 네. 코는 아래로 뚫려 있죠. 네네네. 귀는 좌우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귀는 좌우로 뚫려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장기예요. 그래서 귀가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어지럽죠. 생깁니다. 또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귀를 막고 입을 열어서 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얼굴에 뚫린 구멍인데 예. 왜 그것도 다 구멍끼리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예. 왜 귀를 막으면 소리가 안 들릴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그러셨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굉장히 똘똘하셨군요.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달려 있는 이 귀가 소리를 예. 들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아내셨어요? 그냥 뭐 그 알아내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알아내셨고 저는 귀는 듣는 곳이다 해가지고 예. 그런가 예. 보다. 네. 했습니다. 네. 당황하셨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귀는 소리가 음파가 전달될 때 네네. 고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이라 그래서 외이를 통과해서 고막을 통과해서 중이를 지나서 내이를 통해서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그래서 네. 소리라는 거는 한번 우리가 인식이 되면 눈을 감고 우리가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면 네. 저 멀리서 저기 바이올린 소리가 쫙 들리고요. 네네. 트럼펫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클라리넷 소리가 쫙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는 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막이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뇌에
전달될 때 골도전도, 그러니까 우리 두개골의 진동에 의해서도 음파가 전달이 됩니다.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꼭 귀 구멍으로만 소리를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 귀 뒤에 음파에 의해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불쑥 드린 질문에 예. 너무 자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난청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네. 선생님께서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예. 선생님께서 난청이시라고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발음이나 또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크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나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요. 네.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막 이렇게 해서 약간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오늘 난청이신 분들께 선생님의 어떤 난청 환자로서의 어려움 또 증상 이런 것들 먼저 나눠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걸 인애지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볼 때 그냥 그 환자가 아프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랑 이 환자의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런 안타까움. 우리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을 향한 그 긍휼하심. 네네.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도 흘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픈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안타까워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픔이라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앓고 있는 병에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런 인애지심이 발동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환자들한테 더 많은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선천성으로 아. 감각신경 난청이라 그래서 이유가 없는 태어날 때부터 난청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제가 한 45대 1 정도 난청인데 그건 중등도 난청으로 굉장히 이제 학습 능력에 장애가 있는 정도의 난청이에요. 어떻게 근데 한의학 선생님 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그래서 사오정이었어요. 별명이. 별명은 아니었는데 어릴 때 이제 말 배울 때 네네. 이제 제가 배가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 나 배 아파. 철사하나 봐. 그러면 이제 누나들, 엄마들이 귀엽다고 막 박수 쳐요. 네. 나는 이제 설사라는 단어가 철사로 들렸기 때문에 귀엽게 발음한 줄 알았구나. 그렇죠. 그런데도 그때까지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고 부모님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뭐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해봐야지 이런 기능이 없었으니까 저는 난청일도 모르고요.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까지 지냈습니다. 이렇게 사춘기 때 특별히 기억나는 네. 뭐 좀 어려웠던? 예, 뭐 사실은 뭐 사춘기 때까지 청력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제 친구가 라디오 조립하는 그때 이제 뭐 정말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가지고 와서 라디오를 조립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조립했는데 우리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나 애들이 기뻐요. 근데 애들이 다 들린다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야 내 귀가 심각하구나 처음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수업 시간에 그런 강의 내용은 잘 예. 들으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어려운 공부가 아니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크게 장애는 없었고요. 그래서 제일 앞줄에 앉아서 선생님 이렇게 눈을 딱 맞으면서 열심히 듣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이뻐해 주셨겠죠.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난청이 없고 제 주변에도 난청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한국인 중에서 난청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네.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난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최소 난청이 문제가 된다. 최소 난청.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난청이라는 기준을 보통 25dB에서 30dB 이상부터 네.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중요한 난청 환자로 분류를 하는데 네네. 이 최소 난청이라는 거는 15dB 정도까지는 네네. 이상부터는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그 이하의 소리를 못 듣는 환자들을 우리가 난청, 최소 난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상생활에 거의 뭐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과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소리들이 안 들리는 거죠. 아주 작은 소리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한국인의 한 37% 정도가 굉장히 많네요. 네, 이런 최소 난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음.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 이런 거를 조금 신경 써서 미리미리 네. 대비를 해야만 더 이제 난청이 진행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릴 때 최소 난청이면 아무래도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화와 관련이 좀 더 있죠, 난청이. 예. 그 난청의 종류는 꼭 노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난청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로 보면 중이염 같은 질병을 어릴 적 알았던 경우. 그러면 이제 고막에 손상이 오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난청이 오기도 하고요. 네. 저는 어릴 때 기억에 난청이 왔던 이유가 아주 어렸을 때 열병처럼 너무 심한 열병을 앓아서 저도 그때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마 난청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 스스로 짐작을 하는데 그런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나 약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요. 노화가 되면 아무래도 청력이 떨어지죠. 모든 감각신경이 약해지니까 그런 네. 노화도 난청의 한 부분이고요. 잘 아시는 그 메니에르라는 병이 있어요. 네네. 주변에 앓고 연예인들이 많이 종종 앓고 있어서 기사로 봤어요. 많이 보셨어요. 네네네. 네, 그럼 메니에르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같이 오면서 이명도고 난청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 그래서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소리가 갑자기 딱 안 들리고 네. 그다음에 또 갑자기 그러다가 이명도 같이 오고 그런 돌발성 난청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음성 난청이라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시끄러운 그 환경에서 소음, 예. 도시 소음 뭐 네, 이런. 네 그런 데서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제 난청이 오는 그런 분류들이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네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 그 어린 학생들에게 난청이 오는 경우는 이어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참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귀에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어폰을 귀에 꽂는 거는 안 좋은데 우리 헤드셋을 쓰면 더 좋다. 그나마 그럴까요? 아, 예, 맞습니다. 큰 영향은 없나요, 헤드셋은? 예, 헤드셋이 조금 더 낫기는 하지만 네네네. 똑같이 귀에 바로 대고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큰 음을 듣는 거는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을 듣고 계십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고성으로 항의하는 민원 전화 업무를 장기간 받다가 네. 난청에 걸린 세무공무원이 네네네. 있는데 법원에서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들 네. 또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공사 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실제로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어폰 하루 끼고 있는 네네네. 분들의 난청이 많이 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또 대도시 소음도,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저의 경우인데 제가 난청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여름에 한참 매미 소리가 엄청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아니 그때 약간 먹먹해지는 약간 그런 그렇죠. 기분, 약간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딱 소리가 중단했는데도 끽 들리는 것 맞아요, 같죠. 맞아요. 네. 이것도 난청의 약간 일시적인 한 종류일까요? 예,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명이 되는 거죠. 예. 아니 이거 이명이. 매미들은 이제 사랑해서 우는 건데 참 예. 안타깝네요. 예. 지구상의 모든 그 분자 그리고 모든 물체들은 음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주파수가 나옵니다. 그걸 네네네. 우리가 소리로 듣는 영역이니까 시끄러운 거죠. 네네. 우리가 소리를 못 듣는 영역에서 엄청난 소음을 내고 있는 많은 물체들이 있답니다. 네네. 그걸 또 다 듣지 않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난청의 장점이 듣고 싶지 않은 걸 안 듣는 또 장점도 있어요. 네네네. 아이고.
긍정적으로. 네. 선생님 그 아까 선생님께서도 어릴 때 난청이 네.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아이가 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불렀는데 뭐 뒤돌아보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던가 뭐 이런 네. 작은 행동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혹시 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을 수 있는 역류와 난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병원장을 했었을 때 난청 환자들을 좀 치료를 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치료하면서 귀가 한쪽이 안 들리던 아이가 갑자기 한쪽이 확 들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청력이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몇 개씩 있으니까 태어날 때 아이가 소리가 안 들리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와우라는 걸 하기 전에 신생아 아이들을 한동안 조금 치료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의학적인 치료를 네, 하신 저는 거죠? 침 치료를 했습니다. 침으로. 또한 한약을 쓰기도 하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한약을 쓰기 힘드니까 네네. 침 치료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1000명 중에 한 1명 내지 3명 그러니까 이제 0.1%에서 0.3%의 아이들이 선천성 난청이 있다라고 봐요. 네. 생각보다 적은 뭡니까 빈도는 아니에요. 그 많은 1000명 것 중에 같아요. 네. 예, 한 1명 내지 3명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처음에는 난청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부모들이 난청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언제 발견을 하냐면 말을 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아이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배우는 게 늦어요. 이상하나? 남들보다. 네. 그때 발견하니까 대부분 이제 6개월, 1년 지나서 난청이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우리의 지혜를 아까 지혜를 듣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쌓아서 적응을 해 나가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사회 적응하는데 조금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사실은 좋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이내에 아이가 그 이제 보통 쿵쿵 소리가 나면 이제 눈을 돌린다든지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반응이 전혀 반사적인 반응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뇌관 반응 검사가 있어요. 네. 소리에. 그런 뇌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실제로 난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청이 있다라고 하면 조기에 청각을 좀 재활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네. 것들을 해주는 게 좋고요. 청각이 난청이 되면 언어 장애가 생겨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단어에 장애가 있고 그래서 언어에 소질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언어 그 구사하시는 게 예, 그런데 이제 외국어를 되게 못해요. 저는 2가지 언어를 합니다. 경상도 말과 어색한 서울말 2가지 반어밖에 제가 못 쓰는데, 그래서 사실 언어를 배우는데 들어서 그걸 머릿속에서 입력해서 똑같이 내는 안 되죠. 저 같은 정도는. 근데 이제 저보다도 더 심한 심도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발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6개월 정도 됐는데 부모들이 소리에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큰 소리가 났는데 내 전혀 반응 없고 눈만 껌뻑껌뻑인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소리를 질렀는데도 잠 안 깨는 거, 막 흔드는 거 말고요. 그다음에 이름 부르거나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데 반응이 없는 경우, 발자국 소리, 벨 소리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이런 아이들은 일단 의심을 시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 정도는 듣는데 아주 경도의 난청, 아까 최소 난청 같은 건 15dB이고요. 네네. 한 30dB 정도 되면 이제 경도 난청이거든요. 이 경도 난청은 그런 반응을 해요. 근데 얼마나 심한지 모른데 자꾸 이제 볼륨이 커지는 아이들. 점점. 예, TV 보는데 자꾸 볼륨을 크게 틀죠. 이러면 난청이 있나 의심해야 되고요. 네. 주변에 보시면 목소리 큰 사람들 있죠. 네네네. 그 사람들은 난청이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이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왜 이어폰 듣고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도서관에서 사람들 다 쳐다보는 경험 그쵸, 있으세요? 그쵸. 네. 자기 이어폰 끼고 소리하다 맞아요. 보면 쩡쩡 울리는 소리를 내잖아요. 네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반응이 있는 아이들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청력 검사도 해보시고
초기에 치료를 하거나 또 장기적인 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 난청인데 한의원에서 치료한다라는 게 약간 생소하기도 해요. 네.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침을 맞으면 시력이 좋아진다. 가능할까요? 뭐 어느 정도는 예. 가능할 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맞으면 청력이 좋아진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데이터를 냈었는데 네네. 예전에 100명 정도의 그 난청, 청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네. 시술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청력 검사를 치료를 한 뒤에 했었을 때 청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봤었어요. 그랬는데 유의한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못 듣는 데프라 그랬는데 완전히 안 들리는 한쪽 귀가 네네.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 케이스도 있고요. 듣고 나면 환자들이 청력 검사상으로는 썩 좋아지는 느낌이 없이 들리는데 청력 검사상으로는 네네. 실제로 듣는 거는 훨씬 잘 일상생활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골도전도. 아까 이게 고막을 통해서 듣는 게 네네네. 아니라 진동. 귀 주변에 있는 뼈의 진동을 통해서 청력을 듣는 소리를 듣는 이런 기능들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침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선천적으로 신기능이 약하면 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한방에서는 청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신장, 콩팥 기능이 약하다라고 항상 보고요. 네. 그래서 장기간이 신기능을 보호하는 치료를 통해서 청력을 향상시키는 치료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청은 불치병이 아니네요. 치료가 될 네, 수 있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이제 그 시력도 그 눈에 좋은 그 보약, 그다음에 영양제, 네. 음식, 그죠? 뭐 한동안은 뭐 간을 먹으면 눈에 좋다 그래가지고 소간도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이유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런 음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보하기도 하고 개선시키기도 하듯이 귀도 똑같이 이제 그런 음식, 치료, 그다음에 한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개선시키고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눈이나 코는 질병도 되게 많고 뭐 눈물이 흐르거나 눈이 빨개지거나 콧물이 흐르고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예민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눈에 좋다는 음식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귀에 대해서 뭐 귀에 좋은 음식, 또 귀를 쉬게 해줘야 된다,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귀도 조금 이렇게 쉴 수 맞습니다. 있게 네네. 소중히 예. 다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귀의 휴식은 뭐 정말 조용하게 그런데 시골 같은 데 가서 우주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자연의 소리를 네네네. 멀리서 들으면서 쉬는 게 참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선생님, 근데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난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성인이 돼서 갑자기 뭐 일시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먹먹해지고 안 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돌발성 난청 환자들이라고요. 돌발성. 예. 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귀가 촥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귀에 물 들어갔을 때 느낌 알죠? 귀가 딱 막혀 있는 네네네. 느낌. 그죠? 고산지대 가서 귀 한쪽이 막힌 느낌. 약간 비행기 탔을 때 네. 느낌. 그런 느낌이 딱 생기면서 한쪽 청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럴까요? 돌발성 난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한쪽으로 많이 오는데 두 쪽 다 확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한 4에서 17% 정도는 양쪽 귀에서 동시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돌발성 난청은 한 3분의 1은 청력이 회복이 되는데 네. 3분의 1은 어느 정도 회복되다가 중단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아주 회복이 안 돼서 심한 그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 T국 뭐 대사가 구체적인 나라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사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어떤 대사도 이제 난청으로 치료를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병원에 가면 치료할 방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한 14일간 정도
농도로 이렇게 이제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 치료, 네네. 그다음에 한약 약물 치료를 통해서 돌발성 난청을 회복시킵니다. 아, 근데 그 비행기 타면 먹먹해지는 그게 네, 뭐 그게 일시적인 거니까 무섭지가 않은데 네. 그게 계속 가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굉장히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답답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요, 꽉 막히는 경험, 오랫동안 있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길게는 아니죠. 아, 네. 비행기에서 뭐 네, 내렸거나 뭐 이랬을 네. 때.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느낌으로 있으면 그쵸. 굉장히 막 그 머리도 복잡하고 무겁고 음. 답답하고요. 이제 보통 난청 환자들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보청기를 권유하잖아요. 네네네. 주변에 이제 보청기를 권유받아서 보청기를 낀 환자들 중에 네. 오랫동안 잘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아, 왜냐하면 왜요? 불편해서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 귀가 이렇게 우리가 귀 고막에 안에 뭐 이렇게 귀를 막아 놓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귀를 이렇게 쫙 막아 보세요. 그러면 공기가 안 통하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 느낌 때문에. 그리고 또 보청기를 끼면 우리의 말소리만 정확하게 듣는 게 아니라 주변의 잡음들도 크게 증폭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막 정신없고 힘들고 그래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심도, 심도까지 되면 보청기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중등도 난청 정도 되면 보청기를 안 끼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보청기를 적응하고 활용해서 보청기를 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 엄마가 이제 TV 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노인성 난청이 그렇죠. 오고 계신 거죠. 그리고 네네. 이제 전화로 이제 평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엄마가 요즘 잘 안 들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러지? 우리 엄마 이렇게 내 전화에 집중을 안 하시지? 이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엄마 귀가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머니 청력 검사 해보셨어요? 이비인후과를 종종 가세요. 중이염이 있으셔가지고. 중이염이 있으시군요. 네네. 예. 그런 난청의 종류 중에 하나가 중이염으로 인한 그런 난청이죠. 네. 그런 경우는 중이염 치료 잘 하시고 그다음에 회복하시면 또 청력이 회복이 됩니다. 청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였습니다.